올 들어 세 번째 만난 윤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잖아요. 그럼 올 들어 세 번째니까 오늘까지 세 번이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한번 화면으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오른쪽에 오늘 관저에서 오찬을 한 게 있어요. 저런 모습이 있었어요. 사진도 공개가 되고 영상도 공개되는 저런 모습이었고요. 그 전에 지난달 7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절을 예방했죠. 그다음에 산책도 하는 모습이 있었고 저런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앞서서 지난 10월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현충원에서 열렸거든요. 그때 함께한 자리. 그러니까 이렇게 세 번, 오늘까지 세 번 같이 한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요 내용입니다. 다음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설명을 하죠. 지난 대구 방문 때, 그러니까 지난달이잖아요. 대구 방문 때 서울로 초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꺼내서 왔었는데 이번에 대통령 관저에서 만난 거다. 그걸 실천한 거다. 그러니까 뭐 별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그때 약속을 했으니까 오늘 오찬한 겁니다. 정도의 설명이 나왔습니다. 요 내용인데요. 요거는 유석 대변인께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인이 만나면 그게 그냥 단순히 만났다로 끝나지 않고 이거 무슨 의미지라고 언론은 당연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서 그 세 번의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냥 띄워주세요. 이 사진을요. 자, 보면은 10월, 11월, 12월 각각입니다, 지금. 근데 저 10월 26일인데 그 직전에 사실은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를 패배했잖아요, 여당이.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나서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 저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달 7일은 대구를 방문했는데 당시는 TK 지지율이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요. 이른바 이제 특검법 관련해서 뭐 거부권 행사한다. 민주당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무슨 권한쟁의 심판까지 한다. 약간 여당 입장에서는 약간 위기일 수도 있는 이런 지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각각의 위기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언론을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언론이 좀 너무 나가서 해석하는 것 같습니까? 뭐 꿈보다 해몽이죠. 예를 들어서 맨 왼쪽 사진 현충원에서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서 만난 거. 추도식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10월 26일. 그렇습니다. 강서 재보궐선거 날짜를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날짜에 비슷하게 맞춰서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생각하면 당시에 되겠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마치고 바로 참석한 거 아닙니까, 그날?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날이 그날이고 공교롭게도 해외 순방이란 날짜가 겹쳤으니까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급히 공항에서 오셨다고 보는 거지. 그 선거 패배의 어떤 수습을 위해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 갔다고 얘기하기에는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이 갖는 의미가 더 크죠. 그리고 두 번째 11월 달에 박 전 대통령을 또 대구에 가서 만나신 그 부분도 여론조사상에서 TK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서 갔다. 그것도 상당히 자기적인 게 어떤 여론조사를 근거로 그런 판단을 내리느냐.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대답을 잘 못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특검법 관련 문제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을 만난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 영역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얘기예요. 뭐 일정 부분 몇 명의 뭐 TK 출신 국회의원에 대한 영향력을 아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뭐 얘기를 해달라고 이런 해석인데 지금 그게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런 걸 보면 뭐 시점으로 생각은 할 수 있겠으나 전혀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꿈보다 해몽입니다라고 딱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오찬 회동 그 모습이 영상으로 좀 준비되어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장시간 촬영하셨네. 괜찮으세요? 예, 잘 왔습니다. 한 4시간 걸리셨죠? 3시간 좀 넘었습니다. 네. 자, 앉으시죠. 이따가 점심 드시고. 달성에 그 강아지가 박정희 대통령께 뭐 좀 조그만 방 몇 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님, 글쎄요. 아까 이제 윤석 대변인은 꿈보다 해봉 아니냐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자주 만난다고 봐야죠. 전직 대통령하고 현직 대통령하고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해서 뭐 감옥에 보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더 자주 만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풀기 위해서.
그런 관계를 감안한다면 이례적으로 자주 만난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사저에 찾아갔을 때 TK에서도 굉장히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을 때였습니다. 때문에 당시에 어쨌든 TK 민심을 좀 다독이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정계에서는 사실상 뭐 거의 물러났지만 그래도 TK 지역의 민심에 가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을 고려한 방문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관저로 초청한 건 아마도 제가 생각컨대 당시 사저로 찾아갔을 때 관저로 한번 모시겠다. 적절한 시점에 이제 이런 얘기가 오갔던 것을 그 약속을 지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내년 총선 앞두고 뭐 손해 날 건 없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뭐 그런 등등의 그 성격의 만남인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정치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과거에 이제 친박들한테도 나 팔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예. 근데 이제 저런 그 만남의 장면이 저렇게 국민들 앞에 나가게 되면 예. 본인은 아무리 현실 정치에서 멀어지려고 그래도 뭐 자연스럽게 이름이 회자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 앞두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예. 여러 형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이 회자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기용 전 부대변인, 아무래도 오늘 회동, 뭐 특히 TK 지역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지 않으실까요? 그래도? 네, 예. 그 세 번의 만남 중에서 제가 첫 번째 만남은 제가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 부대변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엔 대통령실 근무하셨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그 무게감이 크지 않습니까? 예. 역사에 대한 무게,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무게.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어서 해외 순방을 많이 나가게 됐을 때 박정희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26일 날 그날 갔을 때가 사우디하고 카타르 순방 이후에 바로 오자마자 예. 가셨거든요. 저도 그때 갔지만 1973년도에 우리나라 그 근로자들이 사우디에 가서 현장에서 땀 흘려서 어떻게 보면 외화를 벌어서 예.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경제의 어떤 기초를 다지는데 헌신을 하셨는데 그때 50년 전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에 놓인 상황은 많은 것들을 개혁하고 모든 것 미래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해 나가야 되는데 예. 불확실한 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은 너무나 당연했던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원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조선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예.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그때는 불확실했죠. 그렇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할수록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좋은 면도 거치고 좀 안 좋은 면도 거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듣는 얘기도 있고요. 물론 이게 어떤 선거를 앞두고 그다음에 TK 지역에서의 어떤 분들이 또 볼 때 좋은 예. 면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언론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일정 부분 되지만 그 부분만 보지 말고 좀 더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생각, 예. 철학, 그런 역사관 예. 그런 쪽으로 좀 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0월의 회동, 그거에 대한 의미를 조금 짚어주셨어요.